제가 재밌는 얘기 몇 가지 해드릴게요. 제가 2011년 6월에 여기 딱 도착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 그전에는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뭐 많이 몰랐지만, 딴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도착을 하면서 저를 하이어한 분 중에 한 분인 여기에 터줏대감 같으신 분한테 제가 미팅을 했어요. 그때 그분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굉장히 좀 센시티브 할 수가 있는데, 6년 룰, 6year 룰이라는 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몰랐죠. 야, 6년 룰이 뭐야 그랬더니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야, 너 외국 사람이지? 싱가포르에 처음 왔지? 너무 대우를 잘해줘, 처음에. 하지만 그게 6년까지다. 저한테 그러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가 온 지가 며칠 안 됐는데 뭔 소리 하나. 지금 너무 좋은데. 이게 뭔 소리인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6년 룰이라고 말하는지 지금은 이해가 돼요.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장단점을 제가 이제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십도 제가 인볼브를 많이 하고 이 테뉴어를 어떻게 받는지 시스템도 이제 많이 들었고,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이제 좌담 이거 끝나고 토론할 때 이 교수님은 공대는 아니지만은 여기 파티시페이션 하셔가지고 그 테뉴어 심사를 직접 들어가 보셨고, 저도 그 내용을 알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젊으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팁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뭐 박사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고 교수도 계시지만, 여기 테뉴어 지금 싱가포르에 공식적인 테뉴어 몇 퍼센트 받을 것 같으세요? 싱가포르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학교에서 말하는 거 대충. 여기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타입을 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제가 렉처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애들이 타입을 치고. 그거 말씀하십시오. 몇 퍼센트?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화면이 안 보여. 아, 화면이 지금 이게 제가 그 쉐어를 해가지고 그런 거고, 지금 제 스크린 화면을 보시고 싶으시면은,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몇 퍼센트 같으세요? 공식적인 저희 학교, NUS도 비슷할 겁니다. 저희 공식적으로 55%에서 65%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 공식적인 겁니다. 근데 그게 맞을까요, 과연? 실질적으로 저희 테뉴어 받는 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은, 테뉴어를 프로세스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비테이션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딴 나라 같으면은 저희가 테뉴어 대충 됐다 그러면 테뉴어를 신청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인비테이션 시스템입니다. 근데 인비테이션이 내가 나 3년 됐는데 나 너무 잘났어. 그러니까 나 테뉴어 받고 싶고 빨리 나 신청할래. 이렇게 한다고 그냥 신청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그게, 그리고 여기는 되게 재밌는 게, 외국 같으면은 그냥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가 되면서 테뉴어를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풀 프로페서 되는 거는 또 굉장히 쉽게 그냥 가거든요. 연도가 차면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도 케이스가 똑같고. 근데 여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시스템이 틀린데, 보시면은 인비테이션 받는 것까지 따지면은 한 30%, 35%예요. 그러면 저희가 외국인으로서 싱가포르에 처음 왔을 때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35%, 40%의 확률을 저희는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좋든 싫든. 그리고 뭐 옛날 같은, 제가 처음 왔을 때 NTU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랭킹이 오르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다이내믹했어요, 더. 다이내믹했다는 거는 좋은 말로는 굉장히 처음 왔을 때 서포트도 많고 했지만은 이 물갈이가 굉장히 많았다는 소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NUS도 비슷한 이제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NUS는 좀 더 스테이블한 상황이고, NTU도 거의 지금은 NUS화가 돼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당연한 게, 어떻게 보시면은 지금 시니어 매니지먼트들을 보시면은 거의 다 NUS랑 NTU가 익스체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닮아가는 이제 형상이 돼 있고, 경쟁은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테뉴어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40% 레이트를 가지고 저에게 이제 확률을 계산한다. 그러면 젊은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처음 왔을 때, 저도 그랬고, 처음 왔을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걸 준비를 하느냐? 그럼 우리가 리서처인데 많은 젊은 교수님들이 생각하실 때 잘못 생각하시는지 하나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아, 나는 교수니까 연구만 잘하면 돼. 연구는요, 테니어 받는데 프랙션입니다. 30, 40%밖에 차지 안 하나요. 그러면 테니어 받을 때 뭘 보나요, 사람들이? 연구, 티칭, 그 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강구하는 어드민, 학교에 내가 어떤 컨트리뷰션 하나, 그 다음에 펀딩. 이런 4가지, 5가지, 서비스까지 5가지를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테니어 주는 거를 심사를 하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리서치가 가장 많이 차지하냐? 리서치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가 리서치를 하고 페이퍼를 내고 하니까 그게 가장 많이 차지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이고요. 하지만은 리서치뿐만 아니라 펀딩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이 굉장히 힘든 이 현실이 여러분 앞에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어드민을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드민 하시는 분이 한 명 더 있어야겠네요. 컴퓨터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슬라이드 몇 장을 준비한 거는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나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제 리서치를 어필을 했나 이런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게 소리가 나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시나? 너무 잘생겼다고. 아닙니다. 저희 학교에서 찍어준 사진.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룹을 만들 때 저는 Engineering in Translation Science라고 그룹을 딱 박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필한 부분 2가지입니다. 저는 리서치를 하지만 이거를 트랜슬레이션 시키겠다. 한마디로 커머셜라이징 시키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겠다. 라고 저는 처음부터 그 포지셔닝을 잡았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포지션을 잡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트랜슬레이셔널 사이언스란 말을 사람들이 별로 쓰지도 않았고 그게 없었죠. 처음에 저희 그룹 이름 자체가 트랜슬레이셔널 사이언스 그룹으로 시작해서 엔지니어링 인 트랜슬레이셔널 사이언스 이렇게 5년마다 바꿔가는 형식으로 돼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제가 뭐를 했냐? 이걸 하면서 쭉 이런 이제 데프티 디렉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포지션을 하면서 제가 한 것 중에 하나는 특허를 써가지고 라이센스 주는 걸 이제 많이 했죠. 특허를 써가지고 제가 라이센스 주는 걸 이제 많이 하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제가 이제 트랜슬레이션 사이언스를 하고 그런 걸 했습니다. 제가 이게 울리는 이유가 지금 같은 어카운트가 2개가 켜져서 울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은 학교를 위해서 어떤 어드민 같은 어떤 서비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 참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참석을 많이 해가지고 학교를 대표해서 발표도 하고 제 리서치도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반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리서치 같은 게 이제 미디어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반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슬라이드 자체는 제가 NRF 펀딩 받을 때 이제 한 슬라이드인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어떻게 펀더멘탈 리서치를 하지만 저희가 이제 페이퍼를 내지만은 이 페이퍼를 내가지고 어떻게 솔루션을 만드느냐 어떻게 이노베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제가 이제 포커스를 많이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가 이제 부교수가 되든 종교수가 되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하나 중에 하나는 스푼 피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들이 리서치를 하기 때문에 내 리서치를 내 체어나 우리 학과에 있는 과장이나 그리고 학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모릅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 전혀 모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어필을 해야 됩니다. 자기 리서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처음 뭐를 발견했고 이게 어떤 임팩트가 있고 이게 임팩트가 있어서 어떻게까지 나왔다는 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PR 같은 건데 나중에 토의하면서 이제 들으시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요. 이렇게 제가 보면은 그런 것들을 잘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그 미국에서도 저희 지도 교수가 이제 테니어 심사할 때도 젊은 교수들이 와서 항상 하는 게
이 시니어 교수들과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대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연구는 나는 이런 분야에서 이런 연구를 한다라는 거를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포닥을 하시든지 박사과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박사과정을 하면서 아, 지도교수가 내 프로젝트를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죠. 뭐 알아야겠죠. 그리고 알죠. 알지만은 어필을 한 번 더 한 사람한테 프로젝트가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게 주도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잡을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포닥하시면서 이제 잡을 잡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플로레센스 몰레큘 아시죠? 셀프 발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서. 너무.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1년에 페이퍼가 몇 개 나올까요? 전 세계에. 1년에 페이퍼 숫자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1년에 몇 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페이퍼가. 퍼블리시 되는 게. guess. 1년에 페이퍼 몇 개 나오죠? 10만 개? 1년에 몇 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전 세계 모든 필드에. 저희가 1년에 몇 개 쓰죠? 한 그룹에서? 많이 써봤자 20개, 30개, 뭐 40개? 많이 써봤자 1년에. 1년에 몇 개 나오는 줄 아세요? 페이퍼가 지금 퍼블리시 되는 게 1 million 플러스. 암만 프로덕티비티가 있는 그룹이라고 해봤자 인비저블 하는 거예요. 인비저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조교수를 다시 했다, 부교수를 다시 했다, 특히 지금같이 코비드-19 팬데믹 사태다. 저희 교수들이 컨퍼런스 가는 이유는 놀러가서 수영장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연구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자기 필드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거를 인터랙션 통해서 네트워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회가 완벽하게 없어졌어요. 금년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손가락 빨고서 그냥 나 그냥 페이퍼나 쓰겠지? 페이퍼 써봤자 one of the million. 그럼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암만 네이처 사이언스 써봤자 not many people care. only you. 자신만 아는 거예요. 자신 그룹, 자기가 하는 필드에서만 아는 거지 사람들이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타픽을 정하실 때 남들이 하는 타픽을 따라가시지 말고 내가 유니클리 뭐를 한다 라는 거를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 잡으셔야 된다는 게 제 포인트입니다. 제가 하나 이그젬플을 드릴게요. 제가 꽃가루 가지고 이제 쭉 연구를 하는 이 분야인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하이라이트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일단 재료 자체가 이 재료를 쓰는 사람이 재료과에서는 없고 공대에서도 거의 없고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타픽을 하나 잡았을 때는 외롭죠. 외로운 거는 이거 써봤자 사이테이션 할 페이퍼도 없고 이걸 사이트를 별로 안 합니다. 왜? 아무도 안 하니까. 대신 한 가지 좋은 점은 내가 이 필드를 만들어 나간다. 제가 요번에 정교수 된 거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 리서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거 된 거는. 왜 아무도 안 하는 걸 얘는 하네? 뭔가 있나? 이거를 이밸류에이션 받는 거죠. 근데 그런 분야를 만들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펀딩이 모자르고 그리고 새로운 거 아이디가 있다 그래도 딴 거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고 그거는 다 알아요. 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 자기 지도교수나 포닥한 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6개의 타픽을 만드는 겁니다. 포닥 때 했던 거, 박사 때 했던 거, 그거랑 더해서 새로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연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니크하게 여러분들을 어필할 수 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싱가포르 하나 더 좋은 거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싱가포르 시니어 리더십이랑도 얘기를 하다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야, 여기는 그 인터내셔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얘기를 딱 두 가지 합니다. 야, 전 세계 중에서 그래도 가장 똑똑한 애들은 유태인, 한국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경쟁력이 있는 거에 비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게 자기 PR. 자기 PR은 꼭 보면은 만나는 사람만 딱 만나요. 뭐 바빠서 그렇겠죠. 근데 저거 보면 만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 저는 뭐 왕따니까 그냥 혼자 지내는데 저같이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필요한 사람을 지금부터 만나셔야죠. 필요한 사람은 여러분들의 체어맨, 딘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regularly. 왜? 자기의 리서치나 자기가 하는 액션이나 자기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를 PR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부교수뿐만 아니라 그냥 조교수도 마찬가지지만 부교수도 저도 그런 거를 계속 PR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back to the 처음 포인트를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3, 4년, 5년 딱 지나시면 이제 러브콜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러브콜이 이제 애인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딴 대학에서 여러분들한테 저희 대학에 오십시오 하고 러브콜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게 딱 4년째부터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에버리지로 보면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딴 사람을 추천해서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주 좋은 조건에. 근데 6년 룰을 보시고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떻게 세상이 변할 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한 가지 싱가포르에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키우는 거 안전하죠. 교육 잘 돼 있죠. 여기 뭐 저는 저희 집에 열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저희 집 주소 하시면 그냥 들어와서 주무셔도 돼요. 너무 안전하니까. CCTV 다 있죠. 길거리마다 다 있죠. 어디로 들어오는지 다. 너무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캠퍼스 이쁘죠. 하지만 근데 제가 요즘에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은 싱가포르 교수님들이랑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리타이어를 하시는데 저한테 얘기를 나 리타이어 한 다음에 할 일이 없다? 펜션이 없네?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해봤어요. 펜션이라는 개념도 없고 펜션이 뭐예요? 그랬더니 나 지금 이제 우리가 100살까지 사는데 65살에 리타이어 하는데 딴 나라는 펜션인데 여기도 펜션이 없고 개인이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테니어 받기도 힘드시고 지금 이거 하는데 펜션 같은 거 생각할 그러니까 플래닝을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들도 안 돼 있지만 저희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 때문에. 근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거 플래닝을 미리 하고서 지금 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완전히 뭐 중간에 그거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사실 머리를 빡빡 깎고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이발소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제가 안 했는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제가 제 발표를 마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저야 바깥에서 듣고 뭐 그 테니어 심사하신 분이 너는 어떻게 심사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여기 그 테니어 심사를 직접 해보시고 티칭하는 것도 직접 들어가서 보시고 그런 지금 굉장히 어렵게 모셔왔으니까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시크릿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가서 또 그런 게 있으시니까 제가 그러면 질문 몇 개만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이관민 교수님 모시고서 같이 한번 제가 질문할 것도 많이 있고 여러분 대신해서 질문도 해드릴 테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질문해 주십시오.